안녕하세요, 원영석입니다. 오늘도 원영석의 진정 애청해줘서 감사합니다. 그래서 니키 헤일리 대선 후보 지금 경선에서 니키 헤일리 남았는데 어차피 나머지 주에서 다 질 겁니다. 끝까지 가더라도 끝까지 갈 가능성도 지금 없고 민주당 큰 손도 후원금을 이제 더 이상 안 주겠다고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제가 지금 말한 그 문장을 생각해 보세요. 민주당 큰 손이 니키 헤일리 더 이상 후원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겁니다. 뭐가 잘못되지 않았나요? 크게 공화당 대선 후보가 민주당 큰손한테 후원금을 못 받아서 위기. 이렇게 계속 만약에 끝까지 버티면은 갈수록 미운 털만 박혀서 앞으로 정치 생명에도 엄청나게 영향을 받을 겁니다. 제가 볼 때 이미 지금 라이노 낙인이 찍혔고 조지 부시, 딕 체인이 길로 걸어가고 있는 모양새예요. 니키 헤일리가. 그래서 니키 헤일리 보고 사퇴해라. 이제 후보 사퇴하고 캠페인 중단하고 트럼프 빨리 지지해라.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가 정치 인생 더 길게 오래 가고 싶으면 서둘러 캠페인 중단하라, 사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메인스트림에서는 별로 보도 안 하고 있지만 여러분께서 아셔야 되는 게 니키 헤일리가 뉴햄셔에서 참고로 트럼프보다 2배 이상 돈 썼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전직 대통령임에도 불구하고 니키 헤일리가 돈을 2배 더 쓴 거예요. 물론 이제 그건 자신감이죠. 트럼프가 그렇게까지 돈 쓸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한 거죠. 솔직히 상대가 되니까 딱 봐도 대통령감이 아니잖아요. 얼굴상도 그렇고 그런 아우라, 카리스마가 안 느껴지지 않습니까? 뉴햄셔하고 아이오와에 총 1억 6,700만 달러나 썼다고 그럽니다. 니키 헤일리가.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어차피 네바다 코커스는 전부 다 대의원들이 트럼프한테 가기로 돼 있고 2월 24일 이제 사우스캐롤라이나까지 이제 가겠다는 건데 뭐 한번 근데 제가 볼 땐 그래요. 선거가 그래도 재밌어야 되니까 트럼프가 너무 독주하면 안 된다. 뭐 이런 시각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2월 24일까지는 갈 것 같습니다. 어차피 니키 헤일리의 고향이고 자기가 주지사를 했던 데니까 한번 재봐야죠. 어느 정도 나오는지. 지금 뭐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 보면은 평균적으로 트럼프가 30%포인트 앞서고 있는 것으로 나오고 어떤 일부 조사에서는 50%포인트, 60%포인트도 이렇게 나오고 있다고 그래요. 차이가. 그리고 특히 이제 팀 스캇 연방상원의원, 그 다음에 린지 그레엄 연방상원의원, 각 주에는 상원의원이 2명 있죠. 참고로. 그리고 난시 메이스 연방 하원의원의 지지를 잇따라 받으면서 트럼프가 더더욱 탄력을 받은 모습입니다. 니키 헤일리는 이렇다 할 지지 없어요. 자, 트럼프의 당내 원숙이죠. 상원 원내대표,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 미치 머카넬도 트럼프하고 트럼프를 이제 우리의 대선 후보다 이렇게 호칭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나오죠. McConnell referred to Trump as the nominee. 트럼프를 대선 후보, 우리 후보님이라고 호칭하고 and noted the former president wants to run his 2024 campaign centered on immigration. 이민 이슈를 간판 공약으로 이렇게 간판 메시지로 내걸고 있다고 그렇게 밝혔습니다. And the GOP leader said we don't want to do anything to undermine him. 그를 깎아내릴 생각이 추워도 없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어제 방송에서 제가 그렇게 얘기를 했죠. 애리조나에서 애리조나 공화당 의장이 제프 드윗이 캐리 레이크한테 전화를 걸어서 야 공화당 우리 당내 좀 힘 좀 있는 사람들이 네가 애리조나 연방 상원 출마하는 거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게 이제 들통이 났죠. 녹취록이 공개됐는데 바로 사퇴했습니다. 자, 이제 보면은 트럼프가 각종 기록을 세웠습니다. 지난 아이오와 코커스하고 뉴햄셔 어떤 기록을 세웠는지 여러분께서 잘 아셔야 돼요. 자, 일단 아이오와 코커스에서 30%포인트 차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트럼프가 론 데산티스를 상대로. 그리고 99개 카운티 중에 98개 카운티 이겼고 한 표 차로 그 한 개 카운티 진 거는 한 표 차로밖에 안 졌고요. 여기 보면은 President Trump is the first non-incumbent since 1976 to win both 아이오와 and New Hampshire. 현직 대통령이 아닌 후보가 아이오와하고 뉴햄셔에서 연달아 승리한 것은 1976년 이후 처음입니다. 그러니까 48년 만에 처음이에요. 엄청난 대승인 거죠. 자, 뉴트 깅그리치 연방 하원의장 출신 클린턴 정부 당시에 대단했죠. 예. 몇십 년 만에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했죠. 하원은 거의 그냥 민주당이 항상 주도해 왔었어요. 그러다가 뉴트 깅그리치가 그 판도를 바꿨습니다. 대단한 인물이고 2016년 대선 사이클 때 트럼프의 부통령 후보로 거론됐던 분이죠. 트럼프의 인사 문제 다시 한번 짚자면은 그때 부통령 후보 저는 뉴트 깅그리치 선택했으면 어땠을까 싶어요. 솔직히 제일 좋았던 것 같습니다. 뉴트 깅그리치가. 근데 어쨌든
공화당 경선이 이번 공화당 경선이 역사상 가장 빨리 진행될 것 같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벌써 2개 주에 걸쳐 2개 주밖에 안 했는데 후보가 2명밖에 안 남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제가 볼 때는 아마 사우스캐롤라이나 2월 24일 끝나고 나서 니키 헤일리가 사퇴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망신당한 다음에 이제 사퇴를 하겠죠. 미국 대선 역사상 도전자로서 50개 주 전승을 앞두고 있는 거예요. 그거는 역사상 미국에서 이루어진 적이 없는 대기록입니다. 어쨌든 니키 헤일리는 불륜설이 이제 터져 나오면서 타격을 입은 것 같아요. 예, 분명히. 왜냐하면 여론조사 결과보다 이게 더 낮게 나왔거든요. 물론 여론조사가 뭐 리그드 됐을 수도 있지만. 근데 메인스트림에서는 그랬어요. 트럼프의 불안함이 느껴졌다. 무소속들이 니키 헤일리를 더 많이 찍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신 나갔죠. 뭐 메인스트림 미디어는 뭐 트럼프가 아무리 이겨도 이게 약점이야 저게 약점이야 이렇게 파고들 겁니다. 그 박스뉴스가 인터뷰했거든요. 출구에서 이렇게 투표하고 나온 사람들을 바이든 찍은 그런 사람들을. 근데 물어보면은 너 원래 무슨 당이야? 그럼 민주당이다. 그러면은 누구 찍었어? 니키 헤일리 찍었어. 만약에 니키 헤일리가 바이든하고 붙으면 누구 찍을래? 그러면 다 바이든 대답을 했습니다. 사람들이. 니키 헤일리를 찍은 사람들도. 비베익 라마스와미가 처음에 출마하자마자 거의 제가 이제 마음에 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뭐 일부 분들은 비베익이 뭐 딥스에서 심었다느니 뭐 음모론 채널이 많아요. 진짜 조심해야 되고 걸러야 됩니다. 근데 그걸 거르지 못하시는 분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이게 음모론 채널 중에 장사 속 채널이 진짜 있어요. 여러분께서 그걸 정말 잘 가리셔야 된다. 필터 항상 이렇게 꽂아 있어야 돼요. 네. 트럼프가 이번에 대통령 들어가면 4년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후로도 마가 무브먼트를 계속 이어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누가 가장 잘할 것 같은가? 젊은 사람이어야 되고, 그리고 트럼프하고 이렇게 철학이 가장 잘 맞는 사람. 트럼프를 지지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트럼프하고 가장 비슷한 흡사한 사람을 원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제가 볼 때 거의 싱크로 100%에 가까운 사람이 비베익 라마스와미예요. 비베익 라마스와미. 그리고 트럼프가 약속했습니다. 여러분께서 그 장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화요일 날 이제 뉴햄셔에서 승리하자마자 트럼프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베익 라마스와미한테 내가 배운 게 있다. 내가 비베익 라마스와미하고 좀 전에 얘기했는데 비베익 라마스와미가 나한테 Central Bank Digital Currency 하지 말라고 그거 하면 절대 안 된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거 내가 대통령으로 있는 한 절대 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벌써 비베익 라마스와미가 그런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얼마 전에 팍스뉴스에서도 그렇게 얘기했죠. 내가 지금 부통령 후보로 누구를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될 가능성이 25%다. 이게 벌써 한 1주 정도 전이거든요. 1, 2주 전. 그렇게 얘기를 했고 또 비베익 라마스와미를 다이나모라는 표현을 했습니다. 다이나모. 그러니까 뭐 화끈하다 뭐 이런 뜻이죠. 다이나모라고 표현하는 건 비베익이. 그래서 데일리메일닷컴에서도 여론조사를 했는데 역시 비베익 라마스와미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많았습니다. 18%로 가장 많았고 팀 스캇이 14%예요. 의외로. 팀 스캇은 저는 좀 아닌 것 같아요. 팀 스캇은 아니고 진짜 비베익이 제일 낫고 솔직히 비베익이 저는 터커 칼러슨보다도 낫다고 봐요. 터커 칼러슨이 비베익만큼 돈이 많지는 않거든요. 비베익은 지금 자산을 보면 거의 10억 달러 가깝습니다. 10억 달러 조금 못 미치는 9억 9천 몇만 달러인데 딱 순위 나오죠. 1위가 비베익 라마스와미. 제가 초반부터 주고 찍었죠. 확실히 좀 보는 눈은 제가 좀 정확한 편인 것 같아요. 일찌감치. 트럼프 같은 경우에도 제가 솔직히 2003년 그때부터 트럼프를 유심히 지켜봤고 3, 4, 5년 막 이렇게 박스뉴스 뭐 그레타 반 서스트레는 On the Record에 나오고 그래서 잘할 것 같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대통령 선거 나갔으면 좋겠다. 주변 제 지인들한테는 다 그때부터 얘기를 했어요. 제가 2005년 6년부터 트럼프가 제발 대선 후보로 나왔으면 좋겠다. 미국을 제대로 이끌 후보다. 유일한 리더 같다. 그렇게 얘기를 해왔습니다. 2012년에는 이제 인터뷰도 했고요. 그래서 2011년부터 이렇게 인터뷰 신청을 했고 이제 중앙일보에도 크게 나왔는데 인터뷰 했던 내용이 인터뷰 했을 때는 근데 이미 밋 롬니를 지지하고 나서였죠. 그러다가 이제 트럼프한테 실망했다가 2015년 대선 후보 출마한다고 그랬을 때 이 사람 이길 거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비베익도 전 딱 보고 이 사람 괜찮다 싶었어요.
그런 느낌 주기가 쉽지 않거든요, 사람이. 처음부터. 그러니까 첫 인상이 굉장히 좋았던 거죠. 몇 년 전에 이제 팍스뉴스에서 뭐 자기가 책 낸 거, 그 워크 인코퍼레이티드 그거 홍보할 때 아 이거 괜찮은 비즈니스맨이네 그렇게 생각을 했었는데 확실히 무대에서 연설로 이렇게 청중을 휘어잡는 능력도 있고 제가 뭐 이렇게 얘기할 때마다 연설 실력 좋아야 된다, 연설 실력 좋아야 된다 얘기하는 이유가 이렇게 연설을 잘 해야 유권자들이 그 정치인이 펼치고자 하는 정책을 알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커뮤니케이션이 안 되면은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연설 잘하는 게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비베이크는 거기에 그런 점에 있어서 트럼프 못지 않다고 보고 일부는 트럼프보다 더 오히려 나은 점도 있어요. 더 구체적으로 잘 얘기하고 특히 기후변화 이슈에 있어서는 최고의 전문가 중 한 명이 아닌가 싶어요. 비베이크 라마스와미가. 그러니까 화석 연료가 얼마나 많은 인류에 있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구했는지를 설명을 합니다. 자세하게. 그 책들이 있거든요. 그 책을 잘 인용하면서. 그리고 제가 1월 27일 큰 행사인데요. Asian American Freedom Pack에서 연설자로 그러니까 스피커로 초대가 됐습니다. 이 행사는 다 이제 전부 다 영어로 진행이 됩니다. 참고로 그래서 2024 The Year of Truth 2024년 진실의 해 Dynamic American Asian Speak Out 다이나믹한 아시안 아메리칸들이 이제 연설한다는 건데 여기 이제 Turning Point USA, 뭐 OAN, Vice News, Blaze TV, Newsmax에서도 출연했던 빈스 다우 이분 나오시고 그 다음에 웬첸 박사님 중국 인권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시죠. 예, 그리고 저도 이렇게 스피커로 나오고요. 그리고 뭐 한인 사회에서는 제가 언론인 중에 뭐 유일한 보수 농객이니까 또 인플루언서고 그래서 제가 한 20분 정도 연설을 해요. 여기 데이비드 찬 있고 캘리포니아 대학 공화당 전략가라고 합니다. 뭐 젠지 그리고 알든 영이라고 나름 유명한 탐사보도 저널리스트입니다. 그리고 그 연설 끝난 다음에 20분 연설 15분에서 20분 연설 끝난 다음에 이제 그 패널 세션이 또 따로 있고요. 그리고 audience Q&A 청중하고 이렇게 Q&A 시간도 갖습니다. 8시 5분에서 8시 45분까지. 이게 좀 유료예요. 예. 그래서 오시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티켓을 사야 됩니다. 앤드루 리더가 이제 회장이고요. Asian American Freedom Pack. 유명 인사들도 꽤 많이 올 거예요. 예, 그날. 여러분께서 이렇게 보시면은 알만한 분들. 제가 다시 표를 보면은 이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팀 스콧, 벤 칼슨, 터커 칼슨 이렇게 있고, 세라 허커비 샌더스, 크리스티 노엄, 캐리 레이크, 일리스 스테파닉, 글렌 영킨, 바이런 도널드, 이분도 저는 마음에 들어요. 플로리다주 연방 하원 의원, 마저리 테일러 그린, 이분은 아닌 것 같고, 네, 낸시 메이스 이렇게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여기서 제일 괜찮은 사람이 저는 비베이크이고 나머지는 그냥 그렇다고 봅니다. 예. 터클 정도, 예, 터클하고 비베이크. 근데 그 중에서도 비베이크이 훨 낫고 저는 캐리 레이크 별로예요, 솔직히. 예, 많은 분이 좋아하시는 거 알지만 보통령감은 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가벼운 것 같아요. 자, 그리고 공화당 전국위원장 라나 맥다니엘이 니케일리 보고 사퇴해라 이렇게 압력을 넣고 있어요. 근데 이 사람도 저는 나가야 된다고 봐요. 예, 너무 선거를 많이 졌어요 그동안에. 중간 선거 다 지고. 자, 그리고 많은 분이 물어봐요. 우파 진영 중에 어떤 팟캐스트를 조심해야 되냐고. 이 X22 이거 엉망진이에요. 이거 희대의 사기꾼입니다. 절대로 저는 이 사람 플로리다주에 사는 데이브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 거 그 쇼에 속지 말라고 하고 싶어요. 예, 여기에 빠진 분들이 되게 힘들어하고 그렇더라고요. 형 완전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트럼프가 자기 측근들하고 거의 다 싸우죠. 다 싸우고 이렇게 별로 사실 이게 트럼프의 저는 이제 약점인지 뭔지 모르겠습니다. 뭐 세상이 잘못된 건지
약점이라고 봐요. 예. 측근들하고 다 이게 사이가 안 좋아지는데 제가 볼 때 케일리 마케니하고 이제 사이가 안 좋아지고 둘이 이제 화해하기 힘든 지경이다. 뭐 그렇게도 보고 있어요. Trump's relationship with Rhino Kayleigh McEnany appears broken beyond repair. 그러니까 백악관 대변인 때는 잘했지만 이제 팍스뉴스에 이렇게 들어가고 나서 팍스뉴스 이사진 중에 한 명 누가 있죠? 파울 라이언이라는 말도 안 되는 공화당원이 있죠 거기에. 사실상 민주당원이라고 봐요. 그 사람이 진짜 대표적인 라이노고 안티 트럼프고. 케일리 맥케넨이 뭐 저도 이렇게 짧게 좀 이런저런 얘기를 그 전에 나눴었는데 예전에 이제 CNN에서도 논객으로 활동했고 제가 참고로 그제 이제 그 제프리 롤즈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트럼프 측근 CNN하고 같이 이제 논객을 활동을 했었습니다. 사실 케일리 맥케넨과 제프리 롤즈는 저하고 이제 친구인데 트럼프하고 많이 친해요. 제프리 롤즈가. 그래서 저 제프리 롤드가 뭐 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난 방송에 제가 여러분께 말씀을 드렸고 펜실베니아 사십니다. 참고로 그분은. 제가 펜실베니아 쪽 분위기는 업데이트를 잘 해요. 이제 케일리 맥케네니가 트럼프 승리 연설 문제 삼았습니다. 승리 연설에서 너 왜 이렇게 니케일리를 까느냐. 화합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제 비판했어요. 케일리 맥케네니가.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I would suggest that adopting a general election tone is what you do at this point, and here's why I say this. 그러니까 이제 그 본선 준비해라. 예. 그러니까 11월 본선을 준비해야지 이렇게 막 싸우지 말라는 거죠. 자, 이렇게 지적합니다. 케일리가 When you look at the Republican Party 7 and 10, Nikki Haley voters said I will not vote for Trump. 니키 헤일리한테 투표한 사람 보면은 이제 공화당 내표 보면은 그 10명 중 7명은 트럼프한테 찍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리고 그 디모인 레지스터 여론조사에서도 43%가 트럼프를 찍지 않겠다 이렇게 대답을 한 겁니다. 이렇게 지적을 한 거예요. 맥케네니가. 근데 이제 여기에 민주당원이 많고 무당파가 많다 이런 얘기는 이제 안 했어요. 맥케네니가. 그래서 이렇게 쪼잔하게 니켈리하고 싸우지 말라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게 트럼프의 신경을 거슬러나 봅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바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Truth Social에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I don't need any advice from Rhino Kayleigh McEnany on Fox. 무늬만 공화당원인 켈리 맥케네니, 팍스에 있는 켈리 맥케네니 그의 충고는 필요 없다. Just had a giant victory over a badly failing candidate, Bird Brain. 내가 세대가리 상대로 대승을 거뒀다. 세대가리는 니케일리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전에 니케일리를 세대가리라고 표현을 했죠. 트럼프가. And she's telling me what I can do better. 내가 이렇게 압승을 거뒀는데 뭘 더 잘할 수 있다고? 웃기지 마. 훈수 두지 마. 이런 얘기입니다. 트럼프는 누구한테 훈수 받을 사람도 아니고. 근데 비백 훈수는 좀 받았어요. 그 중앙은행 디지털 화폐 시스템 절대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했죠. 그거는 비백 저희가 큰 점수 줘야 돼요. 이미 부통령 역할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어요. 트럼프가 이렇게 했었습니다. CNN and MSDNC treated my big double-digit victory over Bird Brain better than Fox. 내가 세대가리 상대로 압승을 거둔 것에 대해서 CNN하고 MSDNC는 이제 MBC를 이렇게 비꼰 거죠. 얘네들이 오히려 팍스보다 더 보도를 제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Save your advice for Nikki. 니키 헤일리나 니키 헤일리한테나 충고해라. 이렇게 받아쳤어요. 네, 트럼프가 잘 잡아낸 것 같아요. 켈리 맥케네니가 몇 번이고 트럼프 신경 거슬릴 만한 그런 행동을 한 건 사실입니다. 그래도 트럼프 때 백악관 대변인 했으면은 말 조심했어야 되는데 박스에 압력이 있지 않았나 싶어요. 그리고 이제 막 란 디샌티스 쪽으로 많이 가니까 좀 그때 한마디를 했던 거죠. 자, 한 가지 확실한 거는 트럼프가 돌아가더라도 케일리 맥케네니는 백악관에 다시 들어갈 수 없을 거다. 이렇게 레드 스테이트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트럼프가 이제 워낙에 큰 승리를 거둬서 지금 메인스트림도 이제 이거 받아들여야 되나 보다 이렇게 이제 좀 이렇게 인정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분위기로 이제 가는 것 같아요. 지금 메인스트림 미디어 보면은 트럼프가 다시 백악관 갈 가능성도 지금 꽤 이제 높네. 이거 우리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런 분위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메인스트림 미디어로 보면은. 자, 그래서 지금 남쪽 국경 통해서 텍사스 국경 통해서 그 멕시코 국경 통해서 미국으로 지금 들어오는 불법 체류자가 바이든 정부 때 1399만 명 그런 조사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거의 1400만 명이 들어올 거다. 이런 조사가 나왔는데 말이 됩니까? 이래도 바이든바 할 수 있나요?
일부 언론들 보면은 그냥 메인스트림 미디어를 이렇게 신격화 해가지고 무조건 그냥 따릅니다. 예. 왜 트럼프를 지지하느냐? 바로 요 이슈만 하나만 봐도 알 수가 있어요. 불체자 1,400만 4년간. 그게 말이 됩니까? 그 오죽했으면 이제 일론 머스크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불법 체류자가 많이 오는 걸 원한다고 바이든이. 그래서 게이트웨이 펀드에서는 이렇게 보도했습니다. 오바마가 지금 패닉 상태에 빠져가지고 조 바이든 보고 2024년 출마 포기해라. 사실일까요? 그리고 트럼프가 경고했습니다. 니케일리한테 후원금 주는 사람들은 마가 캠프에 영구 출입 금지 시킬 거라고. 영구 제명 시킬 거란 얘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When I ran for office and won, I noticed that the losing candidates' donors would immediately come to me and want to help out. 내가 그전에도 출마해봐서 아는데 이렇게 그 후보들이 지지하는 후보가 후원했던 후보가 지면은 갑자기 나한테 후원금 주겠다고 그러고 이런 행태를 보였는데 이게 그냥 정치의 관례였다. 하지만 더 이상 이런 관례 지키고 싶지 않고 그걸 깨겠다. But no longer with me. 이렇게 Truth Social에 글을 올렸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것도 이제 새로운 개척자 길을 이제 또 여는 것 같아요. 트럼프가. 동시에 헤일리 숨통을 계속 조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Anybody that makes a contribution to bird brain. 새대가리한테 계속 이렇게 후원금 내는 사람들은 from this moment forth will be permanently barred from the MAGA camp. 마가 캠프에서 완전히 밴당할 줄 알아라. 이 얘기죠. We don't want them and will not accept them. 그들은 필요 없다. 그들 돈도 필요 없다. Because we put America first and always will. 왜냐면 우리는 미국 first다. 미국 우선이다. 항상이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세대가리. 니케일리 두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비베이크 라마스와미 보면은 이제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 연방정부, 이제 FBI, CIA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셧다운 시켜야 된다. FBI, CIA. 그리고 공무원들도 한 75% 날려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트위터도 75% 해고했는데 잘만 들어가지 않느냐. 오히려 예전보다 더 낫죠. 솔직히.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트럼프가 또 천군만마를 얻었습니다. 이분은 지지 중요해요. 예, 존 케네디. 진짜 멋진 상원의원 중에 한 명이죠. 청문회 스타 중에 한 명이기도 하고. 존 케네디. 예, 존 F 케네디 친척은 아니에요. 존 케네디, 루이지애나 연방상원의원 존 케네디가 트럼프 공식 지지했습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CNN 농객 반 존스 있죠. 반 존스가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바이든은 모습을 드러내면 안 된다. 모습을 드러내면 자기 점수 깎으니까. 뭐 말 못하고 그러니까요. 그래서 그냥 2020년 때처럼 가만히 그냥 안 보여라. 그래야지 이긴다. 이렇게. 예? Stay hidden. There's something wrong.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If I were Biden, I would stay hidden, and I'll tell you why. 내가 바이든이면은 나는 숨고 지내겠다. 왜 그런지 설명하겠다. He doesn't inspire confidence. 자신감을 심어주는 사람이 아니다. And he's not a great messenger for himself. 그리고 좋은 메신저가 아니다. 자, 그리고 연방 대법원에서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가 이제 그 레이저 와이어, 그러니까 면도 와이어를 이렇게 자르려고, 그러니까 국경 못 넘어오게 그렇게 그 레이저 와이어를 쳤는데 텍사스주가. 근데 이걸 없애려고 그러거든요. 근데 그걸 연방 대법원에서 그 에이미 코니 베럿하고 존 로버츠가 연방 정부 쪽 손을 들어줬어요. 그 정신 나간 두 명 대법관이. 그래서 그 판결이 나오자 이제 텍사스 주지사 그레그 애벗이 야, 웃기지 마. 우리 주는 우리가 지킬게. 연방 정부 개입하지 마라. 이렇게 딱 잘라 말했습니다. 자, 공화당 대선 후보가 트럼프가 될 거라는 거 힐러리도 인정했어요. 네, 재밌는 2024년, 박진감 넘치는 2024년이 될 것 같습니다. 신정 이번 시간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